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저희한테 오늘 이 사건 정말 좀 다뤄달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 혹은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18일 오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 관계자가 교사를 처음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목격한 학생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발견 당시에 유서도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망한 교사는 20대였습니다. 이 학교가 첫 번째 부임지였고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현재는 함구령을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입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희초등학교가 원래 21일 날 여름방학을 맞기로 했다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하루 일찍 먼저 방학을 하면 안 되겠냐.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뭔가 이 사태를 좀 가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학부모에게 시달렸다. 자, 이 일이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그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일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2년째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소에도 부지런히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료 교사가 요즘 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학급 내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학생의 부모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사가 교사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애를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이렇게 교무실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런 일을 겪어서 좀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자, 일단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자, 일단은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 교사가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자,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이 교사가 1학년 담임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 폭력 이 사건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이 SNS상을 통해서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교육 당국 그리고 그 수사 당국이 이번에 이 원인을 갖다가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밝혀진 바와 같이 이 해당 교사는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첫 부임지고 또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그동안에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 학부모들 중에서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만한 정황은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저희도 답답하고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꼭 좀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오후 4시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 교사 사망 사건 추모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이 유가족께서 직접 나와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학교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이 저학년 배정한 것도 본인이 원했다고 했는데 1학년이란 저학년 배치는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배치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새내기 아닙니까? 2년 차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손이 참 많이 가잖아. 합병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새내기 교사한테 맡겼다는 자체부터가
엄청난 그러니까 유족 들으신 것처럼 학교 측이 처음부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유족의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했던 계기라든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문에 보면 별다른 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아마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부모 뭐 갑질이든 아니면 뭐 민원, 악성 민원제기든 아니면 업무상 그 학업,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든 어쨌든 그 죽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꼭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권선태 서희초등학교 교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확인 안 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다. 부정확한 내용이 지금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뭐 이외에 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게 뭐냐? 네, 근데 일단 그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교사 노조의 얘기와는 달리 학교 폭력이 아니라 뭐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이마저도 본인이 희망한 업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1학년 맡은 것도 본인 희망대로 배정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이 학급 담임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이 1학기 이후에 이 해당 교사의 담당 학급이 교체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 그 정치인의 손자가 이 학급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 내용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또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려면 정확히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을 밝혀서 그 당연하죠. 부분에 대해서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맡기겠습니다.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입장문 들어보면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약간 안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관여됐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선생님한테 그렇게까지 갑질을 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와중에 한기호 의원도 이름이 거론이 됐었고 또 서초구의 김성주 구의원도 이름이 거론됐는데 모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자녀들도 그 나이 때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 말고 실제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뭐 정치라든가 유력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사람들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만 꼭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서희초교 앞에 이 사망한 이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화들이 막 진짜 가득하더라고요. 네. 지금 나오네요.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조한이 줄 지어 서 있는데 막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은 동료 선생님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중에 이 선생님의만의 슬픔은 아니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가장 약한 사람, 교사가 어쩌면 예전하고 달라서 저런 새내기 교사, 약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현실이 막막하다라는 추모 문구가 적힌 쪽지들로 지금 여러 장 또 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억울함을 꼭 밝혀달라는 내용들의 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 애도 표시를 그 교사분들이 지금 다들 이런 일이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이죠. 제 친구, 제 뭐 후배 그 초등학교 교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친구 후배들이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저런 애도 표시를 자신의 SNS 이 프로필 사진에 딱 했더니 어떤 학부모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저 리본을 올려놨더니 아니 지금 아이들 상처받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판명도 되지 않은데 벌써 저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추모음이 담은 검은 리본 이거 내려달라라고 학부모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작하잖아요. 저 글을 올린 분도 아마 선생님 같아요. 익명 게시판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또 이 학교 학부모로 그러니까 문제가 된 학교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분 더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허황과 꽃다발을 멈춰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보면 아니 지금 아직 이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슬픈 일이 생긴 곳은 맞지만 아이들 생활 공간인데 이 확인되지 않은 일로 아이들마저 슬프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이렇게 슬픔으로 덮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저 학부모님들의 저런 자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20대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이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먼저 드는 게 아니라 내 아이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거를 먼저 내세우는 마음들이 선생님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제발 왜 저거는 진짜 좀 제대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런 마음 없어야 됩니다, 진짜. 양재 변호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조예가 깊으세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이 기자, 실제 사례, 그러니까 학부모, 어제 저희가 이 양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짜리가 여교사를 냅다 그냥 바닥에다 내리꽂은 그 폭행 사건도 전해드렸는데, 이 비일비재,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이번 기회에 이 교권 추락, 정말 한번 이제 결단을 내겠다 지금 막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현직 교사인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발 묶인 느낌이 든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신데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들이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금요일 퇴근 이후에 연락을 안 받았다면서 학부모가 내 식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애 장염이니까 죽 끓여 먹이라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밤 11시에 아이 아빠가 성희롱성 이런 전화를 해서 화를 냈더니 그 다음날 찾아왔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친구를 둘러싸고 옷을 가위로 이렇게 자른 그런 학생을 지도를 했더니 아동학대 교사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납득 안 되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한 걸 두고 저 기분상해죄를 위반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자조적인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신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진짜 참담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된 건데 어떤 지역에서 한 어머니가 개인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라. 왜 그러냐?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아이고야. 이게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에서 교사로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부 학부모들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와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교원 단체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갖다 제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이런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실태 파악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다가 그걸 갖다 맡겨놓고 그냥 방치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교권 침해를 갖다 막기 위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그 특별법이 마련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그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생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 출석 정지라든가 학급 교체, 전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아이들보다도 학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교권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이 교원 지휘법만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전혀 이렇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막 그냥 와글와글해지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죽음을 갖다가 그냥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하여튼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쨌든 간에 진실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이 아마 밝히는 게 이 사건 해결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밝혀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만 전해드리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그 제보 메일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 정말 궁금하고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